10번 보겠습니다. 금융투자업의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 조금 전에 인가에 대한 설명했고 그 다음에 등록에 대한 거. 1번 금융투자업자가 투자 자문업, 투자 일임업을 하려면 금융위에 등록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을 금융투자업자가 투자 자문업, 투자 일임업을 하려면 금융위에 인가 받아야 된다. 이러면 틀려요. 등록이에요. 이건 등록해야 된다. 등록이란 말하고 인가란 말은 법적으로 완전 다른 말입니다. 2번 임원의 요건은 인가 대상 금융투자업의 임원 요건과 동일하고요. 다음 3번 투자 자문업의 경우 금융투자 전문 인력이 3인 이상이 아니라 1인 이상입니다. 아까 그 인가에서는 금융투자 자문업 5인 이상이라 했죠. 근데 등록에서는 투자 자문업 같은 경우는 1인 이상, 투자 일임업 같은 경우는 2인 이상이에요. 두 개 다 한다. 그랬을 때는 3인 이상.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4번 전문 사모 집합 투자업도 등록 대상 금융투자업에 해당된다. 그렇죠? 전문 사모 집합 투자업도 등록 대상 금융투자업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핵심 포인트에서 대상 요건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것은 요건 부분에서 금융투자 전문 인력이 몇 명 이상, 투자 자문업은 1인 이상, 투자 일임업은 2인 이상, 두 개 다 할 경우는 3인 이상으로 한다. 이게 조금 인가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건전성 규제란 말은 왜 나온 말이에요? 보통 우리가 금융기관을 믿고 투자하잖아요.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맡겨놓은 돈 내가 언제든지 찾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펀드 투자하려고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펀드 계좌에 넣어놨는데 아직 펀드를 투자한 상태는 아니에요. 펀드 계좌에만 넣어놨는데 그 돈이 날아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자기가 넣은 돈 언제든지 찾을 수 있도록 하려면 금융기관이 건전해야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건전성 규제라는 것은 금융기관의 재무구조가 건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고객이 내 돈 내놔라 했을 때 돈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규제를 하고 있는데 어떤 규제를 하고 있냐면 1번 금융투자업자는 매 분기마다 자산 부채의 건전성에 대하여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문, 추정 손실 5단계로 분류해야 된다. 이것을 건전성 분류라고 금융기관의 건전성 분류를 하는데 이렇게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문, 추정 손실 이렇게 5단계로 분류를 합니다. 2번 고정 분류 자산의 대손 충당금 적립 비율은 20%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건전성 분류 어떻게 한다 했죠? 정상, 그 다음에 요주의, 그 다음에 고정, 그 다음에 회수문, 추정 손실 이렇게 5개 단계로 건전성을 분류한다 했잖아요. 정상은 정상적인 어떤 그 자산 부채 관련돼서도 혹시라도 손실이 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충당금을 쌓도록 하고 있고요. 요주의 2%, 예를 들어 고정에는 20%, 회수문에는 75%, 추정 손실 100%, 자본 충당, 자본금을 충당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 고정 분류 자산 2번 고정 분류 자산의 대손 충당 적립비율은 20%이다. 요 고정 같은 경우에는 고정으로 분류된 자산에 대해서는 만약에 20%의 충당금을 적립해야 된다는 거고요. 2번 그래서 맞고 3번 금융투자업자는 최소한 일별로 순자본 비율을 산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순자본 비율이 50% 이상 100% 미만인 경우에는 경영개선 명령 조치를 받는 게 아니라 권고 조치를 50% 이상 100% 미만 경영개선 권고 조치를 받는 거죠. 요거 그 핵심 포인트 해설에 나와 있는데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적기 시정 조치. 예를 들어서 순자본 비율이란 것은 증권회사의 건전성 규제 비율이거든요. 근데 순자본 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에는 경영개선 권고, 50% 미만인 경우에는 경영개선 요구, 0% 미만인 경우에는 경영개선 명령. 그 비율에 따라서 그 적기 시정 조치의 그 강도가 달라진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그 핵심 포인트 해설에 보면은 기본 원칙 나와 있죠. 순자본 비율 규제에 관련된 그 기본 원칙. 여기서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자산 부채 자본은 연결재무제표상에 계상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실거래가액이 아닙니다.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에 나와 있는 거 영업용 순자본 차감 항목은 원칙적으로 위험액을 산정하지 않는다. 이것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순자본 비율 구하는 공식 그리고 그 내용들 나와 있죠. 순자본은 뭘 뜻하는 거고 총위험액은 총위험액은 세 가지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총위험이라는 것은 시장 위험액,
신용위험액, 운영위험액 이 세 가지 합한 것을 총위험액이라고 한다. 이것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 금융투자업자 좀 제가 그냥 일괄적으로 일단 말씀드리면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가 있으시죠. A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B 회사라고 한다면 B 회사는 A 금융기관과에 관련해서 증권 발행도 제한하고 있고요. 어떤 신용 공여도 금지하고 하는 게 원칙입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1번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소유할 수 없는 게 원칙이에요. 왜냐하면은 대주주가 발행하는 증권을 소유할 수 있게 되면은 원래 대주주가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주식 아니면 주식이 10,000원짜리 정도 가치밖에 안 되는데 2만 원에 팔면 어떻게 할 거예요? 대주주가 너 내 주식 2만 원에 사라 그러면은 대주주가 사라면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금융기관 건전성이 좋아지겠어요? 나빠지겠어요? 나빠지겠죠. 그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거예요. 그래서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을 아예 소유할 수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2번 금융투자업자는 계열사가 발행한 주식, 채권, 약속금을 자기 자본의 3%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가 아니라 8%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습니다. 금융투자업자는 계열사가 발행한 주식이나 채권을 투자할 수는 있어요. 지분을 보유할 수도 있고 투자할 수 있습니다.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도를 정해놨죠. 무조건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8%까지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8%까지 소유하더라도 이게 재적이랑 전원의 찬성을 받아야지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좀 제한을 뒀습니다. 2번이 틀렸고요. 3번 금융투자업자 또는 대주주 또는 그 특수한 개인에 대하여 신용 공여하는 것이 금지될 뿐만 아니라 그들로부터 신용 공여를 받는 것도 금지된다. 신용 공여란 말은요, 그냥 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출. 은행에서 법에서는 대출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고 신용 공여란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대주주한테 대출 해주는 것도 안 되고 대출 받는 것도 안 된다는 거죠. 4번 대주주가 통상적인 거래 조건과 다른 조건으로 대주주 자신이나 제3자와의 거래를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거 당연한 말이죠. 정답은 2번입니다. 핵심 포인트 해설에서 대주주, 금융투자자 대주주 거래 제한에 대해서 세 가지로 딱 나눠서 설명이 나는데 일단은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가 발행하는 증권 소유할 수 없다. 물론 예외는 조금 있죠. 뭐 특별한 경우에. 법에서 허용하는 것 외에는 하여튼 안 되는 거예요. 다음 계열회사 발행증권은 취득할 수는 있지만은 8%까지만 가능하고 초과해서는 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어떤 대주주가 부당한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반드시 금융투자업자 또는 그 대주주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주주가 부당한 압력이나 횡포를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제한하고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